을 하기 전에 먼저 부등호부터 좀 보고 가겠습니다. 부등식이란 거는 우리가 전에 앞에 배운 건 등식이고요. 등호가 들어간 등식. 부등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부등호 들어간 거죠. 뭐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다음 크거나 같다, 그죠? 작지 않다 이런 표현. 이거 그러니까 부등호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대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연립 방정식을 배웠고요. 마찬가지로 부등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도록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부등식 표현 먼저 보셔야겠죠. 첫 번째 보시면은 A는 B보다 작다, 그죠? A는 B 미만이다라는 건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A는 B보다 크다, A는 B 초과이다는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B 이하이다, 그죠? 그러니까 크지 않다, 그죠? 작거나 같다 또는 이하이다, 뭐다? 예, 크지 않다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크지 않으면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거든요.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B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럼 뭐다? 예, 작지 않다 이런 표현도 요즘 자주 등장하니까요. 혼동 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등식 해입니다. 부등식. 방정식이 뭐였습니까? 방정식은 등식 중에서, 그죠? 미지수가 들어갔었죠? 그죠? 어떤 뭐 ax 플러스 b꼴 해가지고 뭐가 나왔었습니다. 그지? 이걸 만족한 x를 뭐라 그래? 방정식의 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부등식도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뭐다? 부등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럼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해를 구하는 거죠. 부등식을 푼다는 것도 부등식 해를 모두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등식에는 뭐로 나올까요? 방정식에는 어떤 숫자로 상수로 나왔다면 부등식에는 부등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없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죠?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 x에 4를 더한 것은 25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수 x에 뭐를 더한 것? 4를 더한 것은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한 걸에 1,000원인 노트의 x권의 값은 3,000원 이상이다. 그죠? 한 건의 x권이니까, 그죠? 원래대로 여러분 식을 줬으면 아마 1000 곱하기 x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3,000원 이상이다 하면 되겠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곱셈교 생략을 배웠으니까 요것보다는 그냥 뭐다? 예, 1000x는 3,000 이상이다. 이렇게 써주시는 게 더 적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X세인 예림이의 15년 후 나이는 올해 X세 15년 후면 X에다가 15 더하면 되겠죠. 올해 나이 3배보다 작다. 올해 나이 3배. 마찬가지 3 곱하기 X가 아니고 뭐? 예, 3X 바로 써주면 되겠고 작다 하면 되겠죠. 요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작다. 그죠? 예림이의 15년 후의 나이는 올해 나이의 3배보다 작다 하면 되겠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부등식은 등식의 성질과 똑같기 때문에 풀면 되는데 숫자를 넣어서 맞나 안 맞나 보라는 거죠. x에 2를 넣어보면 x가 1일 때는 3이고요. x가 2일 때는 4고요. x가 3일 때는 5입니다. 그죠? 3이 아니고 5죠. 5. 그럼 얘는 5보다 작다 됩니다. 4도 5보다 작다 되죠? 근데 얘는 5랑 같거든요. 안 되는 거죠. 부등식을 만족하는 건 뭐다? x가 1하고 2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내란 얘기입니다. 별다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대입하니까 3 빼기 1 하면 2죠. 그 다음에 x가 2일 때 3, 6 빼기 1은 5입니다. 그 다음에 x가 3일 때는 9 빼기 1 하니까 8이죠. 얘는 7보다 작죠. 얘도 7보다 작습니다. 그지? 7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바로 8번이 되겠습니다. 8, 그죠? 그러니까 x 만족하는 부등식에는 3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처럼 여러분 해보시면 x가 여러 개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부등식으로. 그러니까 답이 부등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마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알면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죠. 같은 말이죠. 부등식을 푼다,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 성질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등식과 비교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등식과 비교해서. 등식과 차이점이 뭔지, 그죠? 여러분 등식 성질은 알고 있죠? 등식이 있으면 좌우에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도 성립하고요. 맞습니까? 0이 아닌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성립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곱하거나 나눌 때는 0을 제외시켜야 돼. 그죠? 0 곱하면 다 0 돼버리니까. 그 등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등호는 조금 이거와 다릅니다. 어떤 거 할 때? 일단 뭐 더하거나 빼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양수, 음수를 따지게 돼요. 왜냐하면 크기가 바뀌게 되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자. 부등식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겠죠. 같은 거에다가 똑같이 빼나 더하나, 그죠?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부등호가 있을 때 등식은 관계가 없었어요. 등식에는 같은 수를 곱하거나, 그죠?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관계가 없는데, 부등호에서는 양수를 곱해야 돼요. 양수. 왜냐하면 음수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양수라면 음수를 곱하면 어때? 둘 다 양수라면 절대값이 누가 커요? 얘가 크죠. 근데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절대값이 누가 커? 얘가 큰데 실제 음수는 어때? 얘가 더 큰 거죠. 납득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직선 있지 않습니까? 0. 그 예를 들어서 양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을 곱했다고 치면 부등호 양변에,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A가 B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마이너스 B야. 그러니까 부등호방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립하려면.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하면 음수가 되는 순간, 그죠? 음수가 되는 순간 음수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양수일 때 절대값이 큰 게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어버리면 반대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수일 때는 이렇죠. 만약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음수일 때 여기가 컸는데 또 음수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부등호방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파악해 두시면 돼요.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수를 곱한다는 거는, 그죠? 부호를 바꾸는 건데, 그죠? 크기를 비교할 때 같은 양수면 절대값이 큰 게 큰데 음수 곱하면 절대값이 큰 게 작기 때문에 반대가 되고, 그죠? 맞습니까? 예. 음수일 때는 절대값이 작은 게 큰 건데 또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큰 게 작은 게 되려 커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그 내용을 정리해 놨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그죠? 음수, 그죠?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양변을 같은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방정식 풀 때 왜 여러분이 미지수 x 남겨놓고, 그죠? 미지수 x 남겨놓고 옆에 숫자 낮춘 다음에 역수 곱해가지고 얼마다 구했잖아요. 부등식도 똑같이 구합니다. 단지 요 등호 대신 부등호로 바뀔 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간단한 문제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죠.